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친해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퇴근 잘 하셨죠? 다들 집에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참 피곤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동을 하려니까 힘들고 땀을 흘리면서 일한다는 자체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밖에서 뿐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다 똑같이 몸을 안 쓰면 머리를 쓰자. 이 머리를 쓴다는 게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보통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당이 부족해. 당 떨어지는 것 같아. 당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탕도 뭐 주워 먹어야 하고 뭐 초콜릿도 먹고 하던데 이 머리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하여튼 몸으로 때우는 일 자체가 고생이죠. 처음에는 뭐 운동 삼아 하겠다는데 매일 한번 땀 흘리면서 일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편안하게 푹 쉬십시오. 삼성의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오늘 보니까 글로벌 낸드 플래시 2위 업체 키옥시아죠. 4위 업체가 웨스턴 디지털인데 이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삼성전자 낸드 사업을 향한 견제가 한층 더 거세질지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삼성을 견제한다. 이 낸드 쪽을 삼성하고 이제 맞짱 뜨겠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첨예한 국가 간 이해관계로 이 부상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이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당장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면 이 독점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방해를 하더라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쉽게 합병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죠, 또 어찌 될지. 근데 낸드 시장 점유율하고 첨단 기술 개발 측면에서 하여튼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아주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어요. 아주 무섭게 추격을 하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전망도 현재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그러는데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인수합병 M&A가 이 속도를 내면서 거래 구조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낸드 제품이 최근에 재고 과잉과 가격 하락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격 하락에 시달리면서 손실이 막대해진 관련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 M&A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어요. M&A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관측들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실제로 이 수요 급감과 공급 과잉으로 타격을 받은 이 두 업체가 최근에 합병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이 두 기업은 2021년 합병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가치 평가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렬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해부터 금리가 이제 오르고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 감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키옥시아는 올해 1분기 한 1조 7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5,969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하네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키옥시아가 합병 기업의 지분 43%, 웨스턴 디지털이 37%를 갖고 전혀 지분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그런 합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이 성공한다. 성공할 경우에 삼성전자의 낸드 1위 지배력이 영향을 받게 될지 아주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낸드 1위 지배력 이게 살아남을까 모르겠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낸드 시장 점유율이 33.8%였어요. 단순 합산으로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 점유율 합치니까 35.2%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 17.1%인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의 위상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삼성전자 위상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어.
위험에 처해 있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첨단 낸드 기술력에 대한 후발주자들의 그 도전이 거세지다 보니까 삼성의 그 기술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겁니다. 이 낸드라는 건 뭐냐? 이 단수를 늘릴수록 이 수직으로 연결하는 구멍홀이죠. 이 구멍홀을 깊게 뚫는 고도의 그런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하이닉스가 238단, 마이크론이 232단 낸드를 개발했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 여기도 232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그런 이야기했고, YMTC가 2018년 등장한 후발주자임에도 232단 낸드를 사용한 제품을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중국 애들도 좀 빨리빨리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급 인력들을 많이 끌어간 것 같아. 최근에 하이닉스는 300단 이상의 낸드 개발에도 성공한 상태라네요. 300단. 이에 반해서 삼성은 8세대 V낸드 236단 양산을 시작한 가운데 2024년 양산 계획 중인 9세대 V낸드가 280단대, 280단대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또 하면 또 하죠. 삼성이 하면 합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다만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이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돼. 반독점. 얘들이 이제 꼬장 부리더, 고춧가루 뿌리더라고. 반독점 심사를 하면서도 결국 반대를 하더라는 거지 보통. 이렇게 두 기업의 합병을 바라보는 국가 간 시각에 따라서 합병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낸드 시장에서 2위, 3위권인 그 SK 하이닉스의 그 판단 역시 이번 합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죠. 현재 키옥시아인데 이 매각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 수준의 키옥시아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SK 하이닉스는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 그 한미일 컨소시엄에 한 4조 원 가량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전환사채랑 펀드 출자 형식이어서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이닉스가 약 1조 3천억 정도 규모로 그 전환사채에 투자한 부분이 키옥시아가 IPO를 한 뒤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회장이 그래요. 올해 초 미국 CES 2023에서 우리가 가진 키옥시아 지분을 보통주로 전환하면 약 40%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이번 양사 합병권을 두고 유불리를 민감하게 판단해서 대응할 것으로 현재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SK 대박이네. 만약에 합병되면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삼성은 그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뭐 위험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